자, 네, 시험 안 보네요. 네, 3시간밖에 안 돼요. 네, 9시간. 네. 예정. 네. 예정은 자, 이산확률 분포 다시 갈게요. 125페이지. 확률 변수라는 게 이산 확률 변수사 정리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산 확률 분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산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것은요. 바로 2번 책 보세요. 바로 2번에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x1, x2, 땡땡땡, xn까지일 때 x의 각값과 이 x가 취할 수 있는 확률들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 한다까지 배주. 그리고 px는 xi라는 확률이 pi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이야기하겠다 까지 밑줄 치세요. 용어들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됐니?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확률이라는 것은 이산확률 분포라는 것은요.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입니다. 그럼 쌤이 얘기하는 표가 어디 있는 거냐? 바로 125페이지에 있는 그 표, 두 줄짜리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써준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x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x라는 변수에 대해서 x1, x2, x3, 땡땡땡, xn까지 이렇게 써지더라. 됐니? 이렇게 써지더라. 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 자, 확률은 근데 뭐라고 쓴다면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즉, 자, x1이 확률일 때의 x1일 때의 확률을 p1, 확률 변수가 x2일 때 확률을 p2, p3 땡땡땡 가서 pn까지. 그러면 얘를 왜 함수라고 하냐면 이 변수에 대응되는 값이 얘, 이 변수에 대응되는 값이 얘에 대응되는 값이 얘에 대응되는 값이 얘. 그죠? 그러면은 함수의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뭐라고 할 거다? 함수다 라고 얘기할 거야. 됐니? 그러면 확률인데 확률의 총합이니까 얼마? 반드시 이 자리는 1이라는 애가 나와야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 표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그게 어렵죠. 표를 직접 그리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연습해봐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성질 정리할게요. 성질. 자, 성질을 정리할 건데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배웠던 도수분포표 갖다가 갈 겁니다. 자, 성질은 별게 아닙니다.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요?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내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성질이란 것은 뭐라고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도수분포부터 가야 되는데 도수분포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수분포에서의 평균은 expectation x는 아까 어떻게 써진다고 그랬냐면 도수의 총합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이 자리가 xi, fi 이렇게 써지는 걸 평균이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자, 다음에 분산 가볼게요. 자, 분산에 대한 식은 두 개라고 그랬는데 분산에 대한 식은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요. 총도수, 도수의 총합 곱하기 시그마 i라는 애가 1부터 n까지 가고 요 자리가 xi-m의 제곱 곱하기 도수 이렇게 써지는 게 얘가 편차 제곱의 총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편차 제곱의 총합.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써지는 애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총도수 곱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여기 써지는 게 xi 제곱 곱하기 fi 뭐야?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m제곱을 한 것이 뭐다? 또 분산을 나타내는 공식이다 라고 정리를 했을 겁니다. 도수분포표에서 그죠? 자, 그러면 얘를요 얘를 이산 확률 분포로 바꿔볼게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산 확률 분포가 도수 분포가 어떻게 이산 확률 분포로 오면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좀 가정을 잡고 가야 됩니다. 몇 가지 가정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됐니? 자, 여기서요. 여기 써지는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요 밑에 써지는 이 친구들은 이 노란색 네모친 건 확률이죠. 그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확률의 정의가 뭐야? 확률의 정의, 가장 간단한 건 확률의 정의는 뭐예요? 전체 사건분의 특정 사건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얘는요, P1이라는 친구는 도수분포의 개념을 갖다 쓰면 P1이라는 애는 총 도수에서 X1의 도수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50명을 조사했어. 50명을 조사했는데 10점 맞은 애들이 5명이야. 그러면 그 10점에 대한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이죠. 5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5명이 10점이야. 그럼 내가 한 명 임의로 딱 골랐을 때 걔가 10점일 확률이 얼마냐는 얘기야. 10분의 1이죠? 그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P1이라는 것은요, 결국 총도수, 내가 조사한 전체 인간들 중에서 X1이라는 별량에 해당되는 인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이걸 좀 세련되게 쓰면 얘를 N분의 F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도수가 아까 FI였으니까. 그죠?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PI라는 확률 있죠? PI는요, N분의 도수다 라고 쓰겠습니다. 총도수분의 특정 도수. 한태규. 화요일에 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그랬죠? 그죠? 확률의 총합은 1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얘는 시그마 PI. 확률의 총합은 얼마? 1. 이라고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됐니? 자,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expectation x를 구해볼게요. 이산 확률 분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그럼 봐봐. expectation x식이 원래 얘였지. 그치? 얘였죠?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n분의 1, 즉 총도수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상수지. 그치? 그럼 내가 이 상수를 시그마 안에다가 집어넣어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나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잘 보세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변량 곱하기 총도수분의 fi다. 이렇게 쓸 수 있죠? n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지금 총도수분의 1을 f를. 그럼 봐봐. 얘가 뭐였어? pi 확률. 그지? 확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잘 보세요. 어떤 표가 주어졌을 때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얼마?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그걸 싹 다 더한 게 뭐야? 평균. 됐니? 그럼 분산 갈게요. 잘 보세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도수분포표의 분산에서 내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라고 쓰고 요 n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1로.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xi 마이너스 평균에서 제곱 곱하기 요 자리가 총도수분의 fi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근데 얘가 pi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와 똑같냐면 얘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분산 공식입니다.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됐니? 자, 근데요. 분산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별량 제곱의 평균은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이 별량이고요. 여기다가 pi 곱한 게 총합이다. 자, 그러면 자,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게 뭐야? 얘가 제곱의 평균이야. 이해됐어? 구조 보세요. 구조. 요거랑. 그지?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에서 빼기 뭐 해주면 돼? 그냥 평균 제곱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로 오면 이렇게 바뀐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정리 잘 봐. 정리. 이산확률 분포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표가 주어지거나 혹은 표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된다라는 거. 표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풀 때는. 자, 표를 여러분들이 그리거나 여러분들이 표를 뭐라고 해? 그리거나 표가 주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식들이 여기에 써지는 건데 자, 가겠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자, 이산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균.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은 뭐와 같다?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외우라고 한글로. 알겠어? 별량 곱하기 평균의 총합과 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편차 제곱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평균을 곱한 거죠? 확률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럼 확률 곱한 거에 총합과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결국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해준 것과 같다.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좀 해볼 건데요. 어딜 보시냐면요. 자, 책 보세요. 128페이지에 자, 6번 가겠습니다. 하나, 문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8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8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있다. 8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있다. 8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골라서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 네모. 당첨 제비의 개수 네모. 자, 당첨 제비의 개수를 뭐라고 할 때? 확률 변수라 할 때, 확률 변수는 뭐야? 당첨 제비가 나오는 개수네. 근데 몇 개 뽑아 토탈? 문제에서 몇 개 뽑아 토탈? 3개 뽑지? 그지? 3개 뽑지? 그지? 그럼 확률 변수는 뭐가 되냐면 0, 1, 2, 3. 4개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잘 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이산확률 분포 표 그리는 문제인데 우리 표 그리는 거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의 확률 변수를 뭐라고 그랬냐면 당첨 제비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8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8개 중에서 3개를 뽑죠? 그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당첨 제비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가지. 됐니? 4가지. 오케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P. 바로 라지 X가 XI 변수이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구해보자. 첫 번째 연습하는 거니까 P, X가 0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8개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는데 8개 중에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8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몇 개 나온 거야?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8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은 잘 보세요. 8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내가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나왔네. 자, 그럼 전체 사건은 얼마입니까? 83이 되겠죠? 8개 중에 3개를 뽑았으니까. 됐니?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어. 그럼 당첨 제비 아닌 것만 몇 개 뽑힌 거야? 당첨 제비 아닌 것만 몇 개 뽑힌 거야? 3개 뽑힌 거죠? 꽝만 3개 뽑힌 거지? 그치? 그럼 꽝이 몇 개야? 5개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시면 얘는 얼마가 돼요? 83은요? 24죠? 아니다. 321 876 얼마니? 56이죠? 56? 소리 56? 56분에 5C3이니까요 20 이렇게 들어갈 거였는데 약분하지 마세요. 굳이 약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총합 구할 거니까. 됐니? 됐어요? 10이지? 소리 10 56분의 10 됐니?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Px가 뭐일 때? 1일 때입니다. 자, Px가 1일 때는요 똑같이 가겠습니다. 여기는 몇 개? 83이죠. 전체는 8개 중에 3개 뽑았어요. 근데 당첨 제비가 이제 몇 개 나온 거야? 하나 나온 거야. 하나. 당첨 제비가 하나. 자, 그럼 봐봐. 당첨 제비가 하나니까 당첨 제비 3개 중에 하나 나오고요. 당첨 제비 아닌 것 중에 몇 개? 2개 나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써지겠네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56분의 3 곱하기 5C니까 10이죠? 30 나오네. 확률이. 맞지? 됐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 가겠습니다. P, X가 뭐일 때? 2일 때. 자, P, X가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당첨 대비가 몇 개? 2개 나왔다는 뜻이죠? 자, 2개 나왔다는 뜻이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8C3분의 똑같이 여기서 자 3C2가 되고요. 곱하기 얼마가 돼요? 얘는요 5C1이 되겠죠? 당첨 제비 2개 아닌 거 하나. 그치? 그럼 이거 확률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분모 56분의 자 얘는요 3 곱하기 5가 되니까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Px가 3입니다. 자, x가 3이라는 건 뭐예요? 8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셋 다 뭐인 거야? 당첨 제비인 거야. 그럼 여기 분모에 들어갈 건 뭐야? 그냥 3C3인 거죠? 그죠? 그럼 3C3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56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표 완성해 볼게요. 이 자리에 써지는 게 뭐가 써질 거냐? 56분의 10. 이 자리는요, 56분의 30. 이 자리는요, 56분의 얼마? 15. 이
이 자리는요 56분의 1이죠? 그죠? 4개 싹 다 더해볼게요. 4개 싹 다 더하면 확률 총합 1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전형적인 이상확률 분포 푸는 문제예요. 알겠어? 물론 잘 들어. 물론 문제에서 물어본 건 p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뭐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 연수야? 그렇죠. 2랑 3만 더해주세요 요 뜻이야. 즉 p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p2 더하기 정확히 쓸게요. px가 2일 때 더하기 px가 3일 때 요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더해라. 됐니? 따라서 답은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56분의 16 이렇게 해서 약분하시게 되면 4로 약분 되겠네요. 4로 약분하시면 얼마나 되냐면 얼마냐 14분의 4 또 약분되네. 8로 약분되는구나. 8로 약분되니까 7분의 2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됐어. 이게 뭐야? 이상확률 분포 푸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냥 내가 일부러 표를 한번 그리는 걸 연습해 본 거야. 알겠니? 표를 그린 거 한번 연습해 본 거야. 됐어? 됐어? 자 됐니?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 다음 시간 여유 날 때 풀어보면 되니까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131페이지 보시면 131페이지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다 설명한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나와 있죠? 그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공식에 대해서 보시면 평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균은 뭐라고 되어 있어? 변수 곱하기 확률 싹 다 더한 거 총합. 됐습니까? 변수 곱하기 확률 싹 다 더한 거 총합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려놓은 것 같다. 연습해보자. 자, 그러면 아까 6번 문제에서 그린 이 표에서 내가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expectation x 구해보겠습니다. 기대값. 자, 기대값 또는 계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56분의 10 곱하기 얼마? 0.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변수 곱하기 확률. 오케이? 됐어?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각각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면 평균이라고. 알겠지? 더하기 얼마야? 56분의 30 곱하기 1 더하기 얼마예요? 56분의 15 곱하기 2 더하기 56분의 1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쓰면 평균입니다. 됐니? 발산해보면 없죠? 0이에요. 얘 계산할게요. 얼마입니까? 56분의 30 더하기 얘 얼마예요? 56분의 30 더하기 56분의 3 그래서 계산하시면 56분의 얼마? 66 약분하시면 28분의 33까지 이렇게 써지는 게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63이고 그러면은 약분하시면 얼마예요? 7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7로 약분하시면 8분의 9 이게 평균입니다. 됐어?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다음에 분산 가겠습니다. 자, 분산 보시면 분산은요 xi-m의 제곱 pi라고 되어 있죠. 아까 써드린 공식 그대로 있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요 싹 다 거기다 뭐 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루트 씌우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3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3번 보세요. 필수 이제 3번. 자, 필수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각각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다. 끊어봐. 1, 2, 3, 4, 5가 들어있는 5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끊으세요. 그러고 나서 공에 적힌 가장 작은 수를 x나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여기 봐. 얘 분산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표 그리자. 표 그리자잉. 표. 자, 가겠습니다.
얘들아, 확률 변수는 뭐니? 지금 확률 변수는 뭡니까? 확률 변수는 1, 2, 3, 4, 5 중에서 5개 중에서 내가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지. 그때 적힌 가장 작은 숫자를 x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죠? 걔가 뭐야? 확률 변수죠.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다 되죠. 다 되죠. 1, 2, 3, 4, 5. 됐어? 적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겠습니다. 확률 PI.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PX가 1일 때를 계산해보자. 이거 확률 계산이야. 잘 봐. 그러면 PX가 1이려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얘는 5개 중에서 쌤이 3개를 골랐어요. 5개 중에서 3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숫자가 누구인 거야? 1인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전체 확률은 얼마야? 전체 확률은 5개 중에 3개 골랐으니까 5, C, 3이죠? 그죠? 5개 중에 3개 골랐으니까 5, C, 3이죠? 그죠? 근데 1이 제일 작았어. 그러면은 1 제일 작잖아? 나머지 몇 개? 2개만 골라주면 되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뭐야? 4C, 2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5C3이니까 10이 될 거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6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다 확률 써주시면 얼마가 돼요? 5, 10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PX가 2일 때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내가 5개 중에 몇 개? 3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2인 거죠. 그럼 누군 뽑으면 안 돼? 1은 뽑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3, 4, 5 중에 몇 개? 3, 4, 5 중에 몇 개? 2개 뽑아야죠? 그럼 몇 C? 3C, 2. 그지? 그럼 얘 얼마야? 10분의 3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써주는 확률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3.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PX3 갈게요. PX3은 그냥 뭐예요? 얘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3번 봉이 제일 작은 거야. 이해됐어? 3번 봉이 제일 작은 거야. 그 경우는 뭐밖에 없어? 3, 4, 5 뽑는 경우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0분의 1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써지는 애들은 없어. 일어날 리 없어. 됐니? 그러면 확률 총합 나와야죠. 확률 총합 얼마 나와? 1 나오죠. 됐습니까? expectation x 분산 구했는데, 자, 분산 가볼게요. 분산 구하는 거. 편차 제곱의 총합을 하면 귀찮아. 그래서 나는 다른 공식 쓸 거야. 뭐?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됐니?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제곱 평균부터 갈게요. 즉, 이렇게 써볼게요. expectation x 제곱이라고 씁니다, 이제. 이게 뭐야?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됐니? expectation x제곱을 하는 게 별량 제곱의 평균이야. 해볼게. 자, 별량 제곱합니다. 1이죠? 그럼 곱합니다. 그냥 10분의 6 더하기 얘 제곱해서 얘랑 곱합니다. 얼마입니까? 10분의 12 더하기 얘 곱해서 얘랑 더합니다. 얼마예요? 제곱해서 10분의 9입니다. 그럼 다 더하시면 10분의 얼마가 되냐면 12 하니까 27 이렇게 써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싹 다 더하면 평균. 네? 오케이. 제곱의 평균. 됐죠? 그 다음에 expectation x 구하겠습니다. expectation x 평균 구하시면 그냥 곱하는 거죠, 얘는. 그냥 곱하시면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얼마? 6 더하기 10분의 3. 되겠죠? 그러면 이거 싹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 2분의 3입니다. 됐니? 됐니? 2분의 3, 10분의 15? 그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분산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구하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 얼마예요? 10분의 27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이네요. 근데 10분의 15 그냥 제곱할게요.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10분의 15 제곱하시면 100분의 225 이렇게 됩니다. 됐니? 맞죠? 10분의 15 그냥 제곱하시면 그럼 얘는 100분의 27에서 270에서 얘 빼주면 되니까요. 얼마가 나오냐면 100분의 270에서 얘 빼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45가 나오겠죠. 됐니? 오케이. 100분의 45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얼마가 돼요? 2로 나눠주면 50분의
5로 나누시면 얼마가 돼요? 20분의 9 분산. 답 1번. 됐니? 자, 결론. 이상확률 분포 결론. 잘 봐. 우리가 해봤죠? 우리가 지금 몇 문제, 한 두 문제 풀어봤는데, 자, 잘 들어. 뭐가 어려워? 응? 어떤 게 어려워? 니네가 이런 문제들, 즉 이산확률 분포에서 만약에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어느 부분이 어려울까? 생각해봐. 어디가 어렵겠니? 걔야. 분산 구하는 게 어려울까요? 잘 느껴. 통계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대하는 수능까지 앞으로 통계를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 통계에서요 확률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니네가 이거를 못 채우기 시작하면 끝이야. 잘 봐. 틀은 똑같아. 이 문제 비교해봐. 이산확률 분포 표의 틀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하면 돼요? 확률 변수 찾고요. 그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한 확률 찾아서 표 만든 다음에 계산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게 끝이야. 이산확률 분포표는. 됐어? 문제가 뭐야? 니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써진 이 확률들을 못 구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구해지면 못한다. 알겠니? 알겠니? 얘들아, 통계가 어려운 게 아니야. 통계의 고난도 문제는 그 통계 안에 들어가는 예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알겠어?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 저는 통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넌 확률을 못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확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넌 경우의 수 못하는 거라니까. 알겠니?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을 못하고요. 확률을 못하면 통계를 못해요. 통계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확률 통계 10문제라니까? 얘들아, 니네가 평소에 많이 공부해둬야 되는 과목이 뭐야 그럼? 경우의 수야. 내가 그래서 경우의 수 처음에 수업할 때도 강조한 거야 맨날. 아니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 경우의 수를 못하면? 통계 이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이산확률 분포 문제 다 전부 다 뭐냐면 변수 찾아가지고 확률 구해가지고 이거 계산하세요. 이건데. 근데 내용물을 못 채워. 망하는 거죠. 알겠어? 여러분들이 뭘 못한지, 뭐가 약점인지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고요. 공부하실 때. 괜히 엄한데 이상한데 비효율적으로 시간 쏟아붓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왜 내가 확률 통계를 어려워할까? 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문제가 왜요? 많이 들었어요. 물론 문제풀이 많이 안 해줬지만 못 해줬지만 내가 그거는 진도를 빨리 나가다 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확률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경우의 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단기간에 안 돼요. 경우의 수는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됐지? 자, 기지개 좀 펴보세요. 고이. 잘해. 고이. 잘 들어? 어제가 수능 100일이었지?
어제가 수능 100일이었어? 8월 9일? 8월 8일? 오늘부로 2자릿대야. 됐니? 자, 내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은데요. 어차피 거의 서머 마지막이니까. 자, 뭐 고1 학생들도 들으세요. 고1 학생들은 뭐 1년 차인데 뭐. 여러분들 지금 7월부터 생각해 봅시다. 7, 8, 9, 10, 11, 12 이렇게 가고요. 내년 되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개월이 남았냐? 여기 11월 달에 수능 보죠? 그죠? 근데 고2 지금 7월, 8월 거의 다 8월 아직 안 지나갔어. 미안해.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 자, 7월 날라갔어요. 네, 몇 개월 남았어요? 고2 몇 개월 남았어? 15개월 남았어요. 됐니? 고2 고1 몇 개월 남았어? 27개월 남았어요. 네, 됐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 얘들아, 내가 그 얘기했었지. 대학을 가려면 목표를 뭐로 잡으라고 했어요? 응?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몇 개 있는 줄 알아? 4년제 대학이 우리나라에 194개가 있거든요. 그죠? 194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잘 들어. 여러분들의 꿈이요. 여러분들이 꿈이라기보다, 꿈이라는 거창한 단어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대학을 가기 위함이라면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194개 대학이 있어요. 그 중에 150개 대학은요, 그냥 니네 지금 원서 써도 들어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200여 개 대학 중에서요, 150개의 대학은요, 여러분들이 원서 그냥 지금 써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알겠어? 잘 봐. 최소한 내가 얘기했잖아. 최소한 4만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상위 50개 대학, 50개, 30개에서 50개 대학이라고 치자. 여기를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철저하게 경제학적 논리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요랑 공급이라고 쳤을 때 공급이 대학교라고 하고 수요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대학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학교가 더 많아요. 대학 정원이. 무슨 얘기냐? 밑에 있는 150개 대학은 내가 얘기했잖아. 150개 대학은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그냥 열심히도 아니고 열심히도 아니야. 그냥 가서 책 읽고 공부해서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면은 가요. 네, 시험 보고. 수능 봐서요? 가요. 여기를 가려면 그냥 다니면 돼.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그냥 수능 봤는데 그냥 막 등급 잘 나와서 등급 잘도 아니고 중간 등급 나와서 가면 된다. 알겠어? 난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이 안에 있는 150개 대학 갈 거면 여기 안에가 목표면 난 재수 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에서는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가 더 낫네, 어디가 더 좋네, 이게 아니라고. 특성화가 그게 아닌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 알겠어? 근데 봐봐, 니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최소한 50개, 상위 50개 이상 50개 대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야 돼. 왜냐? 이 상위 50개 대학은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냥 교복 입은 애한테 물어보세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고 싶죠. 아니 좋은 대학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연대 붙여준데 누가 안 갈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대에서 오세요 이래. 안 갈 거야?
가위바위보요? 아, 그날부터 모든 온 방에 연대 포스터 붙여놓을 것 같은데. 서울대. 서울대는 안 가요? 어? 잘 봐.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이제 7월 날라갔어. 8월 조금 이제 일주일 열흘 지났고, 몇 개월 남았어? 15개월 남았지? 그치? 15개월 남았지?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개월이야. 니네가 그럼 생각해보자.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15개월 동안에 자, 대학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 그치? 자, 여러분들이 15개월 동안에 수시 준비하고 정시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니네 생각해봐. 수시를 아예 배제하고 그러는 게 아닌 경우라면 그리고 요새는 논술 같은 데도 내신 등급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몇 개가 날아가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죠? 11월, 12월 달에 기말고사 해야 되죠? 그죠? 넘어와요. 그럼 4월, 5월쯤에 이제 중간고사 또 볼 거고요. 7월쯤에 날려요. 됐어요?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한 달을 더 날리는 기간이 있어. 그 한 달 더 날리는 기간이 언제나 여기 사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수시 원서 접수하는 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든 뭘 쓰든 됐니? 그러면 최소한 내신 준비를 하든 자소서를 쓰든 원서를 알아보든 상담을 받든 컨설팅을 받든 그런 온갖 잡다한 수시를 관련된 모든 걸 하는데 5개월은 들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개월 동안은 니네는 수능 공부를 못해. 알겠니? 알겠니? 아 선생님 저는요 수시 준비하면서 정시 아니야. 기본적으로 못한다고. 5개월은 수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내신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잘 봐. 니네 몇 개월 남았어? 수능 준비할 시간? 몇 개월? 10개월 남았어요. 알겠니? 10개월 남았다고 니네. 내가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비고3의 시작은 고2 여름방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요 10개월밖에 없어요. 이제 10달이야 10달. 얘들아 1년은 공부해야지. 수능 대학 가려면 1년은 정말 열심히 해야죠. 응? 자, 잘 들어. 정시요. 수능이라고 치죠. 당연히 수능. 내가 그냥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시험은요 수능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게 가장 적은 시험은요 수능이에요.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근데 내가 정말 고1도 마찬가지야.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발 수시에 그 허상에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정시 실력은 별로 안 돼. 자기가 정시 실력은 별로 안 돼 지금. 그런데 수시는 그냥 내신은 어느 정도 그냥 곧잘 해왔어. 내신 곧잘 해왔어.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뭔가 막 보이는 거죠. 여러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뭐 해서 막 우리가 이제 통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멋진 이름들이 많아요. 고대는 KU 전형부터 시작해서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라고 하죠. 서울대는 지역균형, 뭐 성대는 뭐 요새 글로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봐. 기본적으로 수시는 경쟁률이 30대 2예요. 기본적으로. 논술은 80대 2예요.
노줄. 얘들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20대 1, 30대 1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뚫고 지나가려면 보장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겠냐.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알겠어? 수시를 원래부터 준비해왔던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 힘들면 어디로 가냐면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 왜? 그게 편해 보이거든.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그냥 딴 데 하고요. 공부 그거 안 하고요. 자소서 만지작 거리고 자소서만 들고 다니면서 상담받고 다니고요. 그런다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왜 10%도 안 되는 가능성에 목숨 거냐 이거예요. 그런 애도 엄청 많아요. 고3 중에. 요새 저기 스토리유 거기 있죠? 스토리유 상담센터 미어 터져요. 왜 그런 줄 알아? 6월 모의고사 봤는데 자기가 성적이 안 좋고. 자기가 고3이야. 고3인데 6월 모의고사 봤어.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수시에 이상한 데 눈 돌리는 거야. 평소에 생각도 안 하다가. 그 시간에 차라리 수능 공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애 가지고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나는 수시로 가야겠다. 근데 내신은 어느 정도 한 2점대, 3점대 되는 것 같아. 근데 모의고사 봤는데 3, 4등급이야. 그럼 뭐하냐? 자소서 만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걔네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땐 10%는 안 돼요. 교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확률. 알겠어? 그리고요, 잘 들어. 그런 애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6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부모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고 그냥 앉아서 묵묵히 공부해야 될 시기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이랑 컨설팅을 다 받고 그럼 컨설팅 받으면 뭐 하는데? 자기가 내실이 없는데. 근데 걔네들의 근본적인 그게 뭐냐면 이때 공부를 안 한다고. 알겠어? 고1도 마찬가지고 고2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고2 니네 이때 공부 안 하면 지금 이때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대학 못 간다. 제대로. 특히 이과는. 니네가 지금 고3이라고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얘들아. 알겠어? 알겠어? 왜 이때 공부 안 하고 왜 항상 다 그러죠? 예비 고3들은 다 12월 1월 딱 이때 자 새해 일기를 쓰는 거야. 제 종소리를 들으면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핸드폰도 없애고. 지금 없애라니까. 지금 스마트폰 만약에 쓰고 있으면 없애라니까. 페이스북 탈퇴해. 응? 알겠어? 지금부터야 니네. 고1도 내년에 내가 요시직이 되면 또 얘기할 거야 니네. 아니 되게 웃긴 게요. 10개월 동안 이거 하면 정시 공부하려면 최소한 10개월은 걸리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쌤이 재수할 때 얘기해줬잖아요. 쌤이 재수할 때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했다니까요. 8개월을. 그래도 성대밖에 못 갔어. 연고대는 못 갔다고. 쉽게 말하면. 물론 성대도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공부해도요. 뭔가 부족한데요. 10개월은 최소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는요. 14시간 이상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알겠니?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를 갈 거면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가 목표면. 근데
여러분들이 위에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 바꿔야지. 바꿔야 돼요. 네 스스로를. 근데 안 바꿔요, 여러분들. 알겠니? 니네 지금 고2 특히 중요하다잉. 이때 미리 땡겨서 해라. 땡겨서 한다고 생각해. 땡겨서. 알겠어? 알겠어? 어차피 공부할 양은 정해져 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럼 공부할 양에 대해서 그 공부할 양을 미리 땡겨서 하면 되잖아. 왜 더 하려고 해? 어? 아니 왜 더 하려고 그러냐고. 땡겨서 하면 되잖아. 알겠어? 고1도 마찬가지야. 땡길 수 있으면 미리 좀 땡겨서 해. 어차피 공부할 양은 정해져 있어. 조금 땡겨가지고 해. 조금씩. 됐니?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끝났어요. 중간고사 끝났으면 원래 평소에 일주일 놀던 거 막 3일만 놀든가. 알겠어? 고2들은 2학기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놀 시간이 없니?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고2야. 고2들아. 니네 올해 크리스마스 때 놀면은 니네가 맞는 발걸음 수만큼 점수 떨어진다니까? 어? 아, 나 그거 얘기하는구나. 작년에 쌤 고2 수업할 때요. 예비고3 수업할 때 크리스마스 날 수업했어요. 네. 정상 플러스 특강 보충 6시간 수업했어요. 네. 고2만. 고1은 그랬다가 처맞을 것 같아서 내가 고1은 안 하고. 고2만. 알겠어? 정신 차려. 자, 쉬었다가요. 142페이지 할 겁니다, 이제. 2학년 공부. 네, 쉬십시오.